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잠동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기기사 실기 공부하시다 보면은 잠동 현상, 자주 단답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단답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와 더불어 쉽게 암기를 하시라고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단에 보시면은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류용 적산 전력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형광펜으로 쳐 놓았듯이 적산 전력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잠동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잠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문제라는 거죠. 예, 왜?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을 설명하고 이 현상을 막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안 좋은 현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밑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집에서도 볼 수 있는 적산 전력 양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가 계기판이거든요. 여기에 수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다 보면은 아주머니들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 확인을 하시고 적어서 가시는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예,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저기 부엌 옆에 베란다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를 내부를 들여다 봤더니 자,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기기기 배우셨다면 여러분들 유도기 파트에서 아마 배우셨던 내용일 겁니다. 마치 뭐예요? R하고 원판과 같은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류가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요 자석이죠.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그만큼 전력기기를 많이 소모한다는 얘기겠죠. 전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자,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 자석에서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럼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발생을 할 거예요. 맞죠? 자속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R하고 원판이 돌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류를 엄청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를 많이 쓴다. 전류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자속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생길 것이며 이걸로 인해서 원판도 더 빨리 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쭉 올라가시면은 여기 톱니바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회전을 하면 할수록 여기 톱니바퀴가 여기 수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자석이 커지게 되고 이 자석에 의해서 얘가 빨리 돌게 되니까 여기 수치가 점점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아니죠. 그러하게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적산 전력 양계가. 자, 그래서 잠동 현상이 뭐라고 하니 문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부하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 무부하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부하가 전류라고 할 수 있죠. 부하가 전류라고 했어요. 무부하라는 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부하가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류를 흘려드리지 않는 거죠. 전류를 쓰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원판은 어때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자속도 안 흐를 거고, 그럼 얘도 돌지 않으니까 적산 전력량계의 수치가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올라가야 되죠. 우리 억울하잖아요. 무부하 상태인데 쓴 적도 없는데 왜 계기판이 올라가요? 돈 더 내야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무부하 상태에는 정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원판이 어떻게 된다? 계속 움직이는 현상을 잠동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원판이 계속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을 겁니다. 바로 관성이라는 친구입니다. 자, 관성이 뭘까요? 우리 옛날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버스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해요. 갑자기 버스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몸은 뒤로 가게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뒤로 가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 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힘을 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얘는 정지하고 싶은데 얘가 앞으로 가니까 얘 입장에서는 뒤로 가야지 정지해 있는 상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배웁니다. 가속도가 지금 A 방향으로 된다면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 이런 거를 실제 과학 시간에 배웁니다. 물리 시간 때. 이게 뭐예요?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지하고 싶으면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하는 게 본인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자, 이번에는 버스가 가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고 할게요. 급정거. 급정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돼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에어백이 왜 있어요? 갑자기 멈추면 우리가 몸이 앞으로 쏠리니까 그렇게 에어백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게 뭐예요? 관성력이죠. 왜? 앞으로 움직이려고 계속 하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싶어하는 성질, 본인의 현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이렇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관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재밌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사실 그러니까 이 원판이라는 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무부하가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얘는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라는 거죠. 그런 관성에 의해서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무부하 상태에서 정격 주파수 및 정격 전압의 110%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가하였을 때. 자, 그러니까 실제 전격 주파수와 전격 전압의 110%를 인가를 했다는 것은 전압과 주파수를 바꿔준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돼요? 안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왜? 무부하 상태니까. 그러니까 무부하 상태에서 전격 주파수 및 전격 전압의 110%를 인가하여 계기의 원판이 원래는 움직이면 안 되나 이래전 이상 회전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단답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친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하겠다 해결을 할까라고 해서 방안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죠. 원판에 작은 구멍을 뚫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원판에 작은 구멍을 뚫게 되면은요, 이렇게 대칭적인 원래 원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면 대칭이 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관성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원판에 작은 철편을 붙인다. 여기도 구멍을 뚫는다. 정확하게. 여기에 철편을 붙이는 것 또한 어떻게 돼요? 이게 대칭성을 깨주는 거니까 관성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거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디지털 적산 전력기를 쓰면 되겠죠. 디지털. 지금 쓰는 거는 뭐예요? 아날로그입니다. 딱 봐도 지금 아날로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을 쓰면 아예 이러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잠동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딸려 있는 걸로 뭐 적산 전력기의 구비 조건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옥내 및 옥외 설치가 적당한 것, 당연한 거죠. 기계의 강도가 클 것, 이런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온도나 주파수 변화가 있었을 때도 우리가 보상이 되도록 할 것, 이런 것도 당연한 거죠. 뭐 가부하 내량이 클 것, 그리고 부하 특성이 좋을 것,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크리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얘가 뭐 크리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크립이 여러분들 뭐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 중에 크립 같은 노래가 있잖아요. 이게 살금살금 기어가다 이런 건데 왜 이거를 잠둥이라고 표현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얘가 뭐 살금살금 어떻게 돼요? 관성에 의해서 계속 기어간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라고 뭐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건 간에 자,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강의가 길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길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됐으면 하고 또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게 암기를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